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김학용 의원을 가뿐히 누른 결과였는데, 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그러면서 비상시국 회의 활동을 하면서 친박계와 갈등을 빚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히려 친박계와의 갈등이 아니라 친박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원내대표님, 아까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계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내대표로서의 첫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국회 협상 파트너들을 만나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권에서 우리한테 무한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김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되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니까 이 표현은 좀 세련되신 것 같다라고 이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원내대표 하면 뭡니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당과의 협상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된 임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이제 당 의견을 수습해서 여당과 협상하는 거, 상대당 협상,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그 얘기했죠, 저한테 질문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에 비해서 좀 세련된 것 같기는 하다. 네.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왜냐하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언론 노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그 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저 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이슈에서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 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세련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네. 특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부터 뭐 대선 패배, 그다음 홍준표 100% 지방선거 패배, 이러지 이 보수 정당 입장에서 암흑의 2년 동안 네. 세련되고 능력 있는 보수가 아니라 굉장히 구태스럽고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보수 이미지가 희화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걸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비대위도 마찬가지지만 신임 원내대표 중요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비대위는 그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김병주 위원장은 조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신임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여야 그걸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여 투쟁이니 뭐니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친박의 역습이라고 불릴 정도의 의미 있는 당선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박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세 등등해진 상황인데요. 당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짐 싸서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이제 동력을 잃었죠. 빨리 짐 싸고 집에 갈 생각해야죠. 당무감사 결과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였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만의 무슨 잔치였고, 잔치는 끝났죠, 이제. 소국장님, 자, 이제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네요. 김병준 비대위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를 뒤에 업고 있는 친박들. 너무 이제 어떤 친박이라는 관점에 주목해서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비대위는 비대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일정한 영향은 받을 겁니다. 이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제 등장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네. 그 비대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 물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일정한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대표는 결국 이제 의원들의 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비대위는 당을 대표해서 당 전체를 또 그렇죠. 대표하는 서로 역할과 그게 달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어떤 어색한 동거, 엇박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네. 서로의 자기 역할을 잘 하면은 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한국당이 당장 모레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 내용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 내에서도 이거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친박계들도.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박계 어쨌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또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최고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네. 화합을 해야지 네. 이게 청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 네. 결국은 이번에 이제 15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친박계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리 대상으로 발표가 된다.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로 그랬을 경우에 친박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홍문정 의원 얘기 들었잖아요. 비대위 빨리 집에 가라고. 어허.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당선되는데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친박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원내대표 그렇죠. 입장에서는 조율 차원에서 비대위에 본인의 의견을 비대위원은 이제 자동 비대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비대위에 들어가서 그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수 통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바른미래당을 향해 문이 열려 있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코웃음을 치고 있죠. 저는 오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당협위원장 공모 전에 전 입당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건 뭐 희망사항이겠죠. 제가 뭐 엊그저께 유승민 대표 직접 만나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자,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 혹시 한국당으로 입당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일지 최근에 유승민 의원은 약간 입지가 바뀌는 듯한 느낌도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친박계가 기세등등해서 지금 나경원을 당선시킨 중요한 어떤 공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바른미래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게 오신환 의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어이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예컨대 당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예컨대 다른 형태의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거나 네. 아니면 친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형태로든 뭐 청산이 됐든 뭐가 됐든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개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 나 같은 사람이 복당하기가 그렇죠. 상당히 어렵잖아요.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나간 이유가 뭡니까? 친박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없이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총선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 맞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손학규 대표가 뭐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예. 네, 그 문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들 각각은 지금 각자 도생에 굉장히 그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사실 나경원 대표가 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사실 네. 인적 청산이거든요. 네. 통합을 하겠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인적 청산 대신에 우리가 같이 안고 가자고 네네.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지는 좀 좁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자유한국당 층에서는 보수 통합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전 대표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는 또 보수 통합을 이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고심이 깊어서였을까요? 오늘 유승민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니까 이 표현은 좀 세련되신 것 같다라고 이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원내대표 하면 뭡니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당과의 협상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된 임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이제 당 의견을 수습해서 여당과 협상하는 거, 상대당 협상,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그 얘기했죠, 저한테 질문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에 비해서 좀 세련된 것 같기는 하다. 네.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왜냐하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언론 노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그 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저 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이슈에들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 알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세련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네. 특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부터 뭐 대선 패배, 그다음 홍준표 100% 지방선거 패배 이러지 이 보수 정당 입장에서 암흑의 2년 동안 네. 세련되고 능력 있는 보수가 아니라 굉장히 구태스럽고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보수 이미지가 희화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걸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비대위도 마찬가지지만 신임 원내대표 중요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비대위는 그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김병준 위원장이 조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신임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여야 그걸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여 투쟁이니 뭐니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친박의 역습이라고 불릴 정도의 의미 있는 당선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박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세 등등해진 상황인데요. 당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짐 싸서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이제 동력을 잃었죠. 빨리 짐 싸고 집에 갈 생각해야죠. 당무감사 결과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였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만의 무슨 잔치였고 잔치 끝났죠 이제. 소국장님, 자 이제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네요. 김병준 비대위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를 뒤에 업고 있는 근데 친박들. 너무 이제 어떤 친박이라는 관점에 주목해서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비대위는 비대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일정한 영향은 받을 겁니다. 이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제 등장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네. 그 비대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 물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일정한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대표는 결국 이제 의원들의 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비대위는 당을 대표해서 당 전체를 또 대표하는 서로 역할과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어떤 어색한 동거, 엇박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서로의 자기 역할을 잘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한국당이 당장 모레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 내용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 내에서도 이거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친박계들도.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박계 어쨌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또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최고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네. 화합을 해야지 이게 청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이번에 이제 15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친박계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리 대상으로 발표가 된다.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로. 그랬을 경우에 친박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홍문정 의원 얘기 들었잖아요. 비대위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선되는데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친박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율 차원에서 비대위의 본인의 의견을 비대위원은 이제 자동 비대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비대위에 들어가서 그의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수 통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바른미래당을 향해 문이 열려 있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코웃음을 치고 있죠. 저는 오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당협위원장 공모 전에 저는 입당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이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건 뭐 희망사항이겠죠. 제가 뭐 엊그저께 유승민 대표 직접 만나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자,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 혹시 한국당으로 입당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일지 최근에 유승민 의원은 약간 입지가 바뀌는 듯한 느낌도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친박계가 기세 등등해서 지금 나경원을 당선시킨 중요한 어떤 공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오신환 의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어이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예컨대 당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예컨대 다른 형태의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거나 네. 아니면 친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형태로든 뭐 청산이 됐든 뭐가 됐든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개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 나갔던 사람이 복당하기가 그렇죠. 상당히 어렵잖아요.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나간 이유가 뭡니까? 친박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없이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총선 전에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손학규 대표가 뭐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예. 네, 그 문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들 각각은 지금 각자 도생에 굉장히 그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사실 나경원 대표가 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사실 인적 청산이거든요. 네. 통합을 하겠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인적 청산 대신에 우리가 같이 안고 가자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지는 좀 좁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자유한국당 층에서는 보수 통합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전 대표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는 또 보수 통합을 이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고심이 깊어서였을까요? 오늘 유승민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